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정말 읽는 내내 화가 났다가 눈물을 지었다가 열이 받았다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로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옛말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지껏 살면서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기 사연을 보면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다들 본인의 인생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인생에 무지했던지라 안 해도 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들이 선택한 방법들에 대해 너무 많은 비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삶에 서툴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구경할 때에야 비로소 좀 잘 보이잖아요. 물론 잘 살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이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5년 차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주 크게 마음고생을 했었어요. 그쯤 되니 남편도 좀 느슨해지면서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아이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어떻게 이것보다 더 해?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 건 하고 둘이서 살면 되지. 아, 나 더 이상 병원 쫓아다니고 그런 거 하기 싫어. 자존심도 상하고 애기 없이 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번식을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맨날 가서 죄인처럼 검사받고 눈치를 봐야 되겠냐고.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저도 비슷하게 느낀 부분들이 많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에 누가 아기를 낳았으니 따라 낳고 싶다. 그런 별거 아닌 얘기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예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컸었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직업도 유치원 교사였고 애들을 엄청 예뻐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어디 보니까 주변에서 결혼 5년 차는 이제 불임이나 난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길게 이 시기를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라고 좋아서 무작정 애를 갖자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나이가 많고 뭔가 장벽이 있으면 포기해야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포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정말이지 동아줄을 잡고 매달리는 듯이 아주 간절할 때였거든요. 그냥 쉽게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할 무렵에는 남편은 전적으로 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는데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무슨 물살을 타듯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귀찮다는 투로 말하질 않나. 양가 어른들이 아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귀찮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 못지않게 조바심을 내는 분이셨는데요. 모든 탓을 전부 저에게 돌리셨어요. 소연이 네가 잘 먹고 잘 챙기면서 몸을 돌봤어야지. 넌 정말 아기를 원하기는 하는 거니? 우리 친구는 문제가 없다잖아. 병원도 그렇게 가보고 검사도 했으면서 의사가 알아서 남자 편 들 정도면 빼도 박도 안 하고 여자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답답해. 주변에 손주 없는 거 나밖에 없어. 니네가 뭘 제대로 알긴 아니? 어?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부부 모두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정말 조금도 빠짐없이 제 탓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귤 까먹으면서 듣고 있던 남편이니 오죽하겠나요. 자기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이제 결혼 6년 차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속이 터지는 건 전데 그걸 또 어머니는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아, 몰라, 엄마. 아, 나 이제 애기 안 가질래. 그만할래. 산부인과 자꾸 다니는 것도 짜증나고. 아, 정모 필요하면 정자은행인가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나? 요즘 TV 보니까 연예인들 많이들 그러고 살던데. 소연이 너도 내가 그렇게 해서 알려줄 테니까 너 시도할 때마다 알아서 쓰던지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왔다 갔다 하기 싫어. 너무 귀찮아. 솔직히 이 말을 들었던 게 집이었다면 욕이 난무하고 엄청나게 남편에게 따졌을 텐데 하필이면 시댁이라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삶은 문어처럼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뭐라 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아주 밉살스럽게 쳐다보시는데 왜 이 화살이 저한테 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으휴, 그러게. 뭘 5년씩이나 이렇게 끌고 있어. 5개월 안에 성공했어야지. 그 사이 여자는 나이 들고 늙고 난자도 늙었으니 뭐 도통 좋은 씨가 들어올 리가 있냐? 우리 진구 씨가 얼마나 좋은 걸 텐데 그걸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앞에서 하면 안 될 소리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남편도 좀 눈치가 보였던지 누워서 귤 까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그러게. 너 쫓아다니던 영주 있잖아. 걔랑 결혼하면 좀 좋았냐고. 걔는 아주 너한테 안달이 나가지고 애기부터 갖겠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렸는데 말이야. 그랬으면 내가 아주 혼수로 그냥 손주부터 떡두꺼비처럼 쑥 선물로 받아왔을 텐데. 어쩌다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몰라 정말. 과일을 깎던 저는 순간적으로 굳어서 어머니를 쳐다봤고 남편은 당황해서 본인의 엄마를 마구 말리더라고요. 아, 엄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 안 해도 될 얘기를 갖다가 진짜. 엄마, 우리 간다. 일어날게. 그런데도 어머니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딜 가? 자고 가. 언제 얼마나 됐다고 궁둥이를 떼고 간다고 법석이야? 얘 소연아, 가서 국 좀 봐라. 저거 오래 끓었다. 빨리 꺼야 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계속 주방 일을 떠넘기고 시키면서 어떻게든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날은 날이 날이었고 어머니가 보통 실언을 하신 게 아니다 보니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아무래도 이거 잘못 걸렸다 싶었던 거죠. 엄마, 다음에 먹을게. 괜찮아,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아. 우리 간다. 그러면서 서둘러 짐을 챙겨가지고 시댁 현관을 나섰고 아들이 저렇게 차키를 들고 사라지니 어머니도 뭐 별수가 없었나 봐요. 아니, 집에 꿀 발라뒀어? 왜 집에 간다는 거야? 아휴, 하여간 소연이 네가 진구 좀 잘 챙겨라. 쟤 저렇게 뒤룩뒤룩 살만 쪄서 어떡하냐고. 네가 단 거랑 소세지랑 고기 같은 거 너무 못 먹게 해. 니네 아버님도 혈압 높고 해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잖아. 진구까지 고혈압되는 꼴은 내가 진짜 못 본다. 이 말을 듣는데 어찌나 화딱지가 나던지. 평소 같으면 돌덩이를 삼키듯 참는데 저도 그만 빵 터져서 어머니한테 대들어 버렸어요. 어머니는 꼴같지 않게 대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향한 분노를 주체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진구 씨가 살찐 걸 왜 제가 책임져야 돼요? 어머니랑 살 때도 말 안 들었던 아들인데 어머니 곁 떠나서 말을 듣겠냐고요. 왜 저한테 시키세요? 사실 이보다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더 많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어버버 말이 이상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상 결혼하고 5년이 넘도록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뭐야? 아이고, 얘 소리 지르는 거 보게. 너 지금 나한테 눈 희번득하게 뜨고 달려드는 거야? 이야, 세상 말세다. 세상 좋아졌어 아주. 어디서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그렇게 부라려? 내가 틀린 말 했냐?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인생이 피는 거야. 네가 그동안 친구랑 살면서 한 게 뭐가 있어? 애기를 낳아줬어 뭘 했어? 남편 하나 건강 챙기는 걸 못해가지고 저런 한심한 꼴을 만드냐? 이 말에 저는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사실 저도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이어지는 건 참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이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괜히 남편과의 관계에 더 불을 지른 느낌이 되어버려서 이후에 우리는 꽤나 냉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건강을 왜 제가 챙겨요?
어머니 아들은 제 건강 안 챙겨줘요. 제가 맨날 난임으로 고생해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 알면서 그 흔한 차 한 번 태워준 적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한테 아무런 취급을 당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남편 건강 못 챙기는 게 여자 탓이면 아버님 아프신 것도 어머니 탓인가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마지막 말은 안 했어야 맞는 건데 괜히 열받아가지고 저 말까지 폭탄처럼 터뜨렸다가 나중에 본전도 못 찾게 된 거예요. 차에 타 있는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오질 않고 와서 보니 자기 엄마랑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저를 남편이 본 거죠. 그리고 하필 제일 최악의 타이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듣고서는 제대로 성질이 났더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주 사납게 씩씩거렸어요. 야, 소연이 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 너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대든 적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장모님한테 쫓아가서 그딴 식으로 굴어볼까? 와,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살면서 별꼴 다 보면서 맞춰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남편이 하는 말은 중간중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었지만 일단 본인 엄마랑 저렇게 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봐버렸으니 화가 날 만도 했어요. 그러니 저도 크게 길을 못 펴고 깨갱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어머니가 그냥 나보고 자꾸 탓하시니까 당신 살찐 것까지 나보고 내가 안 챙겨서 그런 거라고 하시니까 남편 못 챙기는 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이렇게 소심하게 꿍얼꿍얼 거렸는데 남편은 듣지도 않고 점점 더 성질만 내더라고요. 그게 뭐 틀린 말이야? 하여간 너 진짜 답답하다. 나는 이 일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너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제대로 마무리할 때까지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세게 망치를 탕탕 두드리며 자기의 다짐을 공표하더니 진짜 그 뒤에 저랑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저기, 아침 먹을 거야? 나 이제 밥 차릴 건데 대답 좀 해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옆에 제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건지 바로 냉장고를 훅 열어버렸고 거기서 빵이며 초코우유며 이런 것들만 후루룩 꺼내다가 개걸스레 먹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둔 반찬이라든지 찌개 같은 것들도 냉장고 안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손을 안 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이러다가 말겠지, 1, 2주면 괜찮겠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고도 계속해서 이런 냉전 상태를 야멸차게 이어갔고 제가 보내는 톡이나 전화도 도통 받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나중에는 분노가 폭발해서 남편에게 와장창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거 있죠. 그럼 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네가 엄마한테 사과하는 거 안 보면 나는 이대로 너랑 같이 살기 힘들어. 솔직히 이 얼마가 나 많이 생각해봤거든? 아마 나만 생각한 게 아닐걸? 너도 아마 잠깐 뇌리에 스쳤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살 거면 둘이 계속해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이처럼 마치 협박을 하듯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면서 저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갑작스레 물살을 타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진 것에 당황스러워하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채로 어머니에게 사과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 말실수 하나로 이혼을 하자고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미웠어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저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책 잡히고 싶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걸로 이혼이라니 솔직히 너무 황당했거든요. 결혼한 지 좀 된 친구에게 이런 부분을 상담했더니 친구는 대강 들어보더니 순간 아주 절망적인,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런 쪽으로는 연결짓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추측을 괜히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야, 너 아무리 봐도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남편 여자 있는 것 같아.
남자들 절대 쥐뿔도 없이 이혼할 생각 안 한다. 애기 안 생긴다고 고작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다가 니네 시어머니랑 너랑 사이가 뭐 언제는 좋았다고 좀 싸웠다고 이혼하자고? 그건 그냥 계기인 거고 구실인 거지. 자기는 나쁜 놈 되고 싶진 않은데 이혼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괜히 그 빌미를 너한테 있는 척 저렇게 몰아가는 거야. 야, 뭐야.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듣고 너무 찝찝해서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친구가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저에게 냉랭하게 대하고 저에 대해 바라는 기준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 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께 사과도 했는데 조금도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소연이 너 집이 왜 이 꼴이야? 직장 다닌다고 너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집 좀 제대로 치워. 내가 너보고 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본인이 다니면서 자꾸 힘들다고 그래? 그래놓고 애기는 안 생긴다 어쩐다. 아 그러지 말고 그냥 할 거 하나만 똑부러지게 해. 알았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생활비로 자기한테 얼마 받아가는 것도 싫었는지 갑자기 이상한 말을 카톡으로 대뜸 보내는 거예요. 소연아, 이제부터 생활비 내가 이체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저금할게. 그리고 쓴 내역 다 가계부에 적고 나한테 주마다 보고해. 회사에서 이런 카톡을 받은 저는 갑작스럽게 저와의 일상을 멋대로 변경하려는 모습이 너무 놀랐어요. 바로 전화를 했지만 아주 귀찮다는 듯 받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일하는데 전화를 해? 너는 일 안 해? 회사에서 이렇게 전화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제가 받아들여주기만 바라더라고요. 설명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아니, 내가 당신 돈이 아깝고 뭐 어쩌고 그렇다기보단 왜 갑자기 이런 걸 바꾸는 거야? 나한테 자세하게 말도 안 해줬잖아. 남편은 제 말에 요리조리 쏙쏙 피해가면서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는 그동안 너무 저에게 뭘 맡겼었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댔어요. 아, 몰라. 그냥 내가 관리하고 싶어졌어.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것도 안 돼? 솔직히 월급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버는데 이걸 갖고 너한테 보내놓고 나는 용돈 타 쓰는 게 너무 웃기잖아. 힘들어서 번 돈은 다 생활비로 나가버리고 나는 얼마 만져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냥 내가 얼마 저금하고 너 줄 테니까 그걸 써. 그리고 너도 돈 버는데 생활비를 나만 부담해야 돼? 너도 좀 내라. 당시 남편의 월급은 400에 가까웠고 저는 이제 막 간단하게 파트타임 업무를 시작한지라 월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월급이 아주 짠 것이었고 시간도 많이 차지하고 힘들었기는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꾸 생기지 않고 중간에 한번 보냈던 아픔을 치유해주기엔 이런 아무 생각 없는 반복적인 노동이 좋아서 그냥 한 거였어요. 그거 얼마 번다고 저의 4배를 벌고 있는 남편이 그걸 쪼개서 저보고 돈을 보태라는 거죠. 갑자기 뚝 잘라서 생활비도 적게 주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선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도 말을 듣질 않는 거 있죠. 아, 그만 얘기해. 나 일해야 돼. 끊는다.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린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꼴보기 싫어서 너무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쯤 되면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건지 나에게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정말 저를 뭐 하녀라고 생각하는 건지 왜 그렇게 불러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응, 너 지금 어디냐? 나 시장 가서 야채들 좀 사왔는데 이거 갖고 반찬 좀 하려고 한다. 퇴근하고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이리로 와. 너 할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러면서 저를 무슨 수락관 상국 마냥 시키고 부려먹으시는데 당시엔 저도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남편 역시 저의 이런 노력을 가상하다 여겨주지도 않더라고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 두 사람은 제가 이 집에 종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장단을 맞추면서 따라다녔으나 시간이 갈수록 조금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급기야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망신주기까지 하셨어요. 그것도 본인 시장에서 뭐 살 거 있다고 무거우니 실으러 오라면서 그렇게 저를 불러놓고 말이에요. 아, 우리 며느리? 며느리긴 한데 여간 쓸데가 없어. 그냥 이렇게 맨날 와서 반찬이나 만들고 그게 다야. 며느리가 됐으면 자리답게 할 걸 해야지. 애도 못 낳는데 뭔 며느리야. 하여간 나는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니까? 너무나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에 외려 야채가게 아줌마가 기겁을 해가지고 뭐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이고, 아줌마, 무슨 말이에요? 새댁 듣고 울겠네. 애를 못 낳기는 무슨. 얼굴 보니까 아직 한창 젊고 예쁘구만. 새댁, 걱정하지 말아요. 애기는 언젠가 또 찾아와. 그때 나오면 되지. 아, 뭘 그렇게 험한 소리를 듣고 있어? 너무 참으면 안 좋아. 이 아줌마가 제 눈치를 볼 정도면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되도 않는 막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저는 소처럼 콕 베어 끌려다녔는데 남편은 그런 부분을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엄마에게 중대한 죄를 저질렀으니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게 당연하단 식이더라고요. 좀 더 속죄를 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던 건지 가끔 어머니 전화를 제가 받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더 협박을 해댔어요. 어쩜 이 인간은 모든 결론이 다 이혼인 걸까요? 뭐야, 엄마 전화 안 받는 거야? 싫어? 그래, 그럼 이혼해. 그게 깔끔해. 너는 우리 엄마 며느리 안 해도 되고 엄마는 널 며느리로 안 데리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같이 살 건지 싫으면 이혼하고 멋지게 살던지 결정해. 이런 부분으로 마음고생하다가 시간도 계속 흘러갔고 참다 못해 친정엄마에게 이런 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야 당연히 듣고 바로 반응을 하셨죠. 어머나, 그 녀석 보게? 아주 못난 놈 아니야? 지 엄마랑 쌍으로 그러고 널 갖고 놀고 있는 거야? 너 그냥 그 녀석이랑 이혼해. 아휴, 어쩌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냐. 나 진짜 환장하겠다. 엄마는 알아놓으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외려 엄마를 염려하게 했는지 매일같이 엄마는 저를 무슨 물가에 내놓은 어린 양 마냥 신경을 썼어요. 그런 부분이 은근히 남편은 거슬렸는지 왜 맨날 엄마랑 통화하냐며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뭔가 좀 피로하게 느껴지고 저도 슬슬 이런 관계에 지쳐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냥 제가 좀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몸에 이상한 신호가 자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지럽기도 하고 살이 갑자기 훅훅 빠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몸살처럼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더라고요. 제일 먼저 엄마가 듣고 기겁을 하셨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셨죠. 그 전에 딸이 사위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체감하셨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겠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유방암? 왜 병원을 한 군데서만 검사해? 다른 곳도 가봤어? 아니, 아니, 잠깐 가만히 있어봐라. 엄마 아는 사람 중에도 있는데, 아니, 거기가, 아이고, 진짜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네가 젊은 애가 그렇게 되냐고. 엄마 역시 횡설수설하면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뭐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누군가에게 전달은 해두고 싶어서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 집중도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 놀라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대책이 없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검사하고 복잡하고 무서운 많은 것들을 다 했지만 결과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답니다. 남편이랑 사이가 무난할 때 와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같이 봤더라면, 그랬더라면 좀 달랐을까 싶어서
기분이 엄청 이상하고 우울해졌어요. 그쯤 되니 엄마가 이제 절 다그치시더라고요. 왜? 왜 김서방한테 말을 안 해? 말해. 아무리 되바라진 행보를 하고 있어도 지 부인 아니야. 부인이 아프다는데 정신 차리겠지. 빨리 더 시간 끌지 말고 얼른 말을 해. 엄마가 해? 엄마가 하리? 제가 아픈 건 그렇다 치고 결혼한 딸이 같이 살고 있는 사이로부터 조금의 케어도 받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으니 엄마도 답답했겠죠. 엄마가 정말 먼저 얘기를 시작했다간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일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 말을 건네면서 참 슬펐던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반응에 대해 딱히 긍정적인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좀 퉁명스럽게 놀라지 않을까? 내가 아프다고 한들 남편이 크게 나를 걱정하고 달라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그 예감은 맞아 떨어졌답니다. 뭐? 유방암? 언제? 어디서 알게 된 건데? 저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읊었어요. 이기라서 할 것들이 아주 많고 좋다고도 또 마냥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덤덤하게 읊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그런 제 말에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이랬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아니, 내가 암은 잘 몰라서. 게다가 유방암 아니야. 남자인 내가 뭘 알겠어. 그냥 좀 어떤 건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대뜸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극단적인 결과를 입에 올리고 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병이며 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있잖아. 지금 눈앞에 핸드폰이 있는데 당장 그거로라도 검색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 그걸 꼭 내 면전 앞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서 알아야겠어? 저도 이때 되게 성질이 나서 가시돋게 받아쳤는데 남편은 상황이 상황이라 여겼는지 조금 숙연해지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나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별 뜻은 없어. 그럼 뭐야? 이기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 거잖아. 아, 이거 보니까 좀 애매하구나. 그럼 병원 다니고 있어? 언제 알게 됐는데?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마치 TV에 나온 남의 뉴스 기사를 읽듯 말하는 남편을 보니 앞이 캄캄하더군요. 뭐랄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마냥 울고 싶어졌어요. 감정 주체도 안 되고 마구마구 뭔가 터져나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막 흐느껴 울었어요. 중간중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남편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닐 텐데 조금 더 들여다보지 않더군요. 물론 예의상 이런 말은 하더라고요. 제가 울던 그날도 아닌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이에요. 저기, 내가 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해줄 게 없네. 대외적으로 이런 말이라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전 그냥 모든 게 다 암흑천지처럼 느껴져서 딱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차라리 남편이 저렇게 시들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서운해할 정도면 그나마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생각보다 암이 어느 정도 전이 되었다는 건 정신적으로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더라고요. 어지간한 마음다짐으로는 이 상황을 잘 건너가기 힘들 것 같아 무척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때 저는 친구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엄마랑 남편만 알고 있는 선에서 오랫도록 머물러 있었답니다. 아, 딱 한 사람, 제 입으로 더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말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 대상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남편이 말하지도 않았던 건지
저보고 무슨 놈의 김장을 하자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 언제 시간 되냐? 빨리빨리 김장 해치워야지. 아주 해마다 지겨워 죽겠다. 적당한 날 잡아가지고 이번에 너무 하지 말고 한 100포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시간 언제 되는 거야? 이런 어머니에게 저는 한숨이 팍팍 나오는 와중에 다시 좀 진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무슨 완전 코미디 그 자체더군요. 뭐? 유, 유방암? 아이고 세상에, 그게 진짜냐? 네, 어머니, 그렇게 되었어요. 일단 좀 치료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상황이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저에게 대뜸하신다는 말은 차마 험한 꼴 날까 걱정되어 저희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요. 아이고, 너도 젊은 애가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 아유,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김장을 어떻게 한다? 누구랑 같이 해야 하나? 진짜 이건 뭐 그냥 가끔 마주치던 동네 미용실 아줌마한테도 이런 말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랑 살아주는 며느리가 유방암에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데 김장 걱정을 그 앞에서 하고 있답니까? 말이라도 아무리 안 내켜도 일단 병에 관련된 화제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도 너무 기가 막혀서 잠깐 정적이 있었다가 일단 그조차도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병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웬만한 일상의 소소한 짜증거리를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다 지워버리는 내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거대한 지우개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 저는 최대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당장 죽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황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마냥 나쁘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나마 한숨을 놓으셨어요. 아휴, 그래도 치료하고 방사선 못도 하고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고 어쩌고 좀 지켜보자고 하는 거지? 좀 더 심각하고 막 무서운 그런 건 아니지? 그래, 엄마.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후에 항암하면서 좀 힘들 것 같아.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긴 하는데 이것도 다들 말이 다르네. 아무튼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마음 좀 진정시켜도 될 거야. 제가 말한 것 그대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좀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남편은 한 집에 살면서 제 눈치를 조금 보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뭘 해보고 마음을 써보자는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사실 제가 이런 아픈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숨막히듯 이어지는 무관심한 일상들을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제 건강이 영순위인데 뭘 더 따져보겠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떤 일상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헌데 그런 어느 날 힘없이 방에 누워있는 저는 거실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잠결에 대충 듣긴 했지만 제 귀 안에 또렷하게 박히는 걸 보니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엄마. 나야. 아, 왜 자꾸 전화해서 물어봐. 나도 모른다니까.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또 그렇게 막 다 끝난 병은 아닌가 봐. 이래저래 뭐하고 뭐하면 그럭저럭 산다는데 요즘 암이 뭐 옛날 암 같은 건 아니잖아. 저렇게 당사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어찌어찌 살겠지 뭐. 딱 봐도 제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대화 패턴이 아주 극악한 수준이더라고요. 해도 해도 그렇지. 저랑 남편이 한 며칠 만나고 결혼하고 이제 막 4, 5개월 된 사이도 아닌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몰라. 쟤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대책이 없어. 근데 뭐 더 데리고 살 이유가 있나? 돈벌이도 못해, 뭐도 못해. 아프다고 저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니 나도 아주 죽을 맛이야.
인생에 보람이 없다니까. 쟤 저거 암만 아니었으면 진즉 나도 결론을 내렸지. 근데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나도 죽겠어, 엄마. 남편은 그냥 제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죽겠나 봐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버리려던 차에 암까지 걸린 와이프가 너무너무 지겹고 귀찮은 거겠죠. 지도 인간이랍시고 차마 아픈 사람한테 이혼하자니 양심이 찔렸지만 마음으론 이미 이혼한 상태였던 거예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처참한 이런 현실 안에 저와 남편이 있다는 것은 무척 괴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내세워 싸울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이 절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밤새도록 낮이나 밤이나 저와 같은 유방암 환우들의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그들의 근황을 듣고 저도 얘기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제 속을 쥐어짜내며 마치 세탁기를 돌려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듯 회포를 푸는 수밖에요. 남편은 점점 저와 함께하는 날들이 버겁게 느껴졌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 슬슬 티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해놓고 집도 못 치우고 여러모로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니 슬슬 한두 마디씩 얹어대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힘이 하나도 없네. 집골이 이게 뭐냐? 너도 아픈 건 아는데 그래도 수술도 끝났고 이제 치료할 것만 남은 거 아니야? 그럼 집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나까지 정신 사나워질 것 같아. 이러면서 본인은 퇴근 후 손 까딱도 안 하면서 저에게 일거리를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무거운 빨래를 들고 옮기는 거며 밥 먹고 난 뒤 설거지며 정말 조금도 거들지 않는 주제에 깨끗한 집을 바라더군요. 저도 못 참고 몇 번 들이받긴 했지만 남편의 저런 자비 없는 반응은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점점 몸이 불어오르고 손도 땡땡해지고 식단 관리하는 것도 나름 쉽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맨정신에 남편이 건드려도 예민해질 판에 아픈데 저렇게 긁어대니까 진짜 화를 감출 수가 없겠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저를 약 올려놓고도 모든 잘못은 저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야, 너 그렇게 내가 짜증나고 싫으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 너도 아프고 정신 사나운데 불편한 거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나을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너무 짜증나. 밥맛도 없다고. 당신 진짜 작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보통 상황이 아닌 거 알면서 말을 그따구로 해야겠어? 사람이긴 하냐 진짜? 이때 마지막에 거의 울음이 차올라서 억울하게 쏟아부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더욱 악랄하게 짓거려댔어요. 마치 정 떨어지길 바라다 못해 이골이 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눈에 막 살기가 어린 듯 저를 구석으로 몰아가더군요. 사람? 사람이긴 하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거 아니야. 진즉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눈치 없는 척 모르는 척 하니까. 뭐, 더 심한 말 해줘? 솔직히 너 그렇게 불어 터져가지고 퍼져 있는 거 보면 진짜 밥 먹을 맛이 안 나. 네가 옆에 없고 저만치 소파에 쳐누워 있어도 신경 쓰여서 못 먹겠다고. 너 말 진짜 잘했다. 나보고 사람이냐고? 왜 사람이지 못하게 만들어? 왜 열받게 만드냐고? 이따위 폭언들을 퍼부어대는 남편과 일일이 상대하기도 벅찼던 건 정말 엄청나게 예민해 있던 시기라 조금만 신경을 써도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어질어질한 데다 수술 부위도 이따금씩 아파왔어요. 머리도 숭숭 빠지던 터라 그냥 제가 선수 쳐서 밀어버리고 모자를 쓰고 있었고 혈색도 나쁘다 보니 당연히 평범하지 않은 상태였죠. 당시 전 심증만 갖고 남편의 불미스러운 상태를 조금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이전에 친구가 했던 말처럼 남편의 움직임이라든지 돈을 쓰고 다니는 모양새, 입고 꾸미고 다니는 모습들이 평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신경 쓰고 잘 보일 대상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대상과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은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멍청한 실수로 인해 그 요연한 어떤 대상과 남편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저에게 걸리게 되었거든요. 카톡에 멀티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참 대담하고 깜찍하게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프로필 사진을 숨기거나 멋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저에게 숨기고 있었나 본데 뭘 버튼을 누르면서 잘못 설정했던 건지 저에 대해 차단을 걸어두었던 걸 해제시켰나 봐요. 남편이 제주도 출장 간다는 성의 없는 말만 던져두고 사라졌던 이튿날 아침,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서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이상한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카톡 프로필을 바꾼 상태의 사진들이 쭉 뜨는데 제가 남편이라고 저장해 놓은 화면에 남편과 어떤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뜨는 거예요. 클릭해서 크게 확대해 보니 남편이 멍청한 인간이 본인 손으로 저에게 상간녀와의 사랑을 광고해 두었더군요. 아마 저 의기양양한 인간이 제 손으로 저런 짓을 했을 리는 없고 뭘 잘못 눌렀던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그 상간녀가 고의적으로 저에게 알리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 버렸고 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숨을 쉬지 못하다가 겨우 뜬 채 그 사진을 달달 떨어가며 캡처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사진을 뭔가 증거로 쓸 일이 없었다면 하는 신랄 같은 바람이 있었지만 아마 잊게 될 수도 있다는 구슬픈 예감이 들더군요.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출장이라고 속이며 사라졌던 남편이 4박 5일로 갔으니 돌아오면 어떻게 이 사진을 갖고 숨이 막히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정말 뭘 해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질 않는구나. 끝내 내 숨을 조여야 성이 차는 건가 싶어 한숨만 나오더군요. 고민 끝에 친정엄마에게 말을 했고 당연히 엄마는 기절할 기세였어요. 요 근래 얼마간은 자꾸 엄마를 놀래키기만 해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이, 이놈의 김서방 새끼! 내가, 내가 공항으로 가서 다 그것들 잡아가지고 가만 안 둘 거야. 소연이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을 하면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울음이 막 쏟아지더군요. 감정 관리도 잘하고 곱게 이 시기를 보내고 싶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거대한 쓰레기를 투척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 일단 좀 진정해야 되는데 이 인간 하는 꼬라지 보면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아. 어쩜 이러냐? 키우는 강아지도 이러진 않겠는데 말이야. 아니면 걸리지나 말지. 어떡하지? 나 그만하고 싶어 정말. 소연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무슨 잘못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너는 그러면서 결국 엄마도 펑 하고 터져나온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핸드폰 너머 이렇다 싶게 말 같은 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짐승처럼 울기만 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 겨우 추스르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한 반나절간은 정말 죽은 듯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어요. 물 위에 가만히 눈을 감고 떠있는 사람 마냥 그렇게 있는데 벼랑간 시끄럽게 핸드폰이 울려대더라고요. 안 봐도 당연히 엄마일 것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 어지간히 제 걱정이 되는 건지 진짜 시끄럽게 계속 울려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무심히 쳐다봤는데 계속 걸려오고 있던 그 전화는 엄마가 아닌 거예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뭔 일로 전화하나 싶어서 더 짜증이 나서 핸드폰을 엎어놨는데 정말 미친 듯이 잠깐 몇 초 만의 간격만 두고 계속 걸려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짜증스레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 저기, 소연아. 웬일로 내 이름을 낯간지럽게 부르나 해서 뭘 시켜 먹으려고 하나 싶어 대충 대꾸를 했는데요. 뭔가 시켜 먹으려고 했던 시커먼 속을 갖고 있던 건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간단하지 않은 처절한 상황이라 저도 듣고 많이 놀라긴 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뜻대로 따라줄 생각은 꿈에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친구가
진구가 진구가 지금 큰일이 났어. 큰일이 났다고. 어머니는 제가 몇 번이나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시더니 끝내 심상치 않은 일이 뭔지 힘겹게 쏟아내시더군요. 제가 볼 때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출장을 갔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래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며느리가 아닌 딴 여자랑 여행을 갔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자세한 상황을 물으니 그건 계속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게 모르겠다. 나도 뭐 옆에 회사 직원들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글쎄 차들끼리 우당탕 부딪혀서 큰 차가 우리 친구가 타고 있던 차를 받았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한 얘기를 종합해 보니 남편이 타고 있던 렌트카가 아주 처절한 사고를 당한 상황이었나 봐요. 화물차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난 집채만한 차가 남편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간녀와 같이 타고 있던 차를 덮쳤던 모양이더군요. 어머니는 아들 죽게 생겼다며 울고불고 아주 초상난 사람처럼 저에게 하소연을 해대기 시작했고, 저보고도 얼른 움직여서 같이 가보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긴 했지만 저는 곱게 남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도 몸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때가 되어서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랍시고 저를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상황을 알아보고 다 맡기고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놀란 만큼 아주 조금도 들지 않더군요. 말로만 전해지는 그 사고를 상상할 때 눈을 감고 떠올려 보니 확실히 끔찍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평소 운전을 좋아하지 않고 차를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랬던 인간이 운전대를 잡았다니 어지간히 그 여자랑 노는 게 좋았나 봅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일을 내가 가타부타 알고 있다고 새삼 이 지경에 말하기도 다 버겁고 모든 게 귀찮게 여겨지더군요. 어쩌면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남편이 제 비극적인 일상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기울여 주었다면 적어도 저는 같이 찾아가서 상황을 정리해 주려는 척이라도 했을 거예요. 부부로서 남녀로서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말이에요. 같이 산 날들이 있고 보낸 시간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의 예의는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것조차 하고 싶지 않아져서 적당하게 어머니에게 거절을 잘 표현했어요. 역시나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노인네가 지가 나한테 했던 짓거리나 지 아들이 했던 것들은 잘도 까먹고 심파를 찍고 있더라고요. 암이, 암이 그렇게 됐으냐? 네 남편 다 죽게 생겼어. 당장 목숨이 끊어지게 됐다고. 여차하면 반병신이 될 수도 있단다. 너는 할 거 뭐 다 끝났다며. 움직일 수도 있고 할 거 하면서 왜 안 간다는 거야? 네가 인간이냐? 어머니는 아주 엄한 화풀이를 저에게 퍼부으면서 남편이 산송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안 움직이는 저를 독한 년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퍼부을 시간에 본인이 우리 중 가장 몸이 멀쩡하신 주제에 자기 혼자 가서 알아보면 되겠구만 왜 시끄럽게 하나 싶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어이가 없으신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워하시더군요. 세상에, 그럼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내 참 어이가 없다. 세상사 말이야 돌아가는 게 진짜 무섭다. 너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줘서 매일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진짜 인과응보인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어느 종교에나 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아휴, 웬일이냐 진짜. 엄마는 내심 저에게 모질게 굴고 버리려고 했던 남편을 본인이 어떻게 좀 야단쳐서 버릇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짠함과 원망, 분노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사위가 저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당연히 쌤통이란 생각까진 할 수 없지만
어쨌건 그렇게 안쓰럽다, 불쌍하다는 생각 역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정황에 대해 얘기가 계속 나왔던 모양인데 우리 어머니는 본인 아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극히 쏟을 것이지 저에 대해서 도통 포기를 하지 않더군요. 정말 눈을 떴다 하면 전화가 걸려왔고 집을 찾아오겠다고 문자를 남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받아본 그 전화 너머에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엄마, 잠깐만. 수연이 좀 바꿔줘봐. 나 그 핸드폰 좀 줘. 이러면서 중얼대는 소리가 들리기에 저도 뭐 아예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기에 일단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저기 소연아, 소연아, 나야. 아마 본인 핸드폰이나 이런 건 다 박살이 났던 건지 제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지는 않았지만 연락도 안 왔었거든요. 계속 어머니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는 걸 보니 확실히 다 망가졌나 봐요. 아무튼 저는 받아서 성의 없이 대꾸를 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상대적으로 아주 간절한 모드로 한마디를 더 하려고 붙어 있더군요. 나, 나 지금 장난 아니야. 큰일 났어. 엄마한테 들었지? 들었지, 소연아.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꽤 복잡하게 울렁이더라고요. 뭐 마음이 쓰인다거나 안타깝게 여긴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단 처참한 사고를 당한 이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니 약간 움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말해놓고 저도 움찔했어요. 이래서 무의식 중에 생각하던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된다고 하나 봐요. 저기, 누구랑 갔어, 제주도? 출장. 출장 아니지? 여자랑 간 거 맞지? 그치? 불쑥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돌아올 남편의 답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다 죽게 생긴 만큼 크게 다쳤다는 내용에는 저 스스로 무서울 정도로 초연했으면서 막상 이 부분은 뭐라고 할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제 물어보는 어투나 느낌을 보니 둘러대기 힘들다는 직감이 왔나 봐요. 지금 본인이 벼랑에 매달려 있으니 뭘 더 숨기고 포장하고 어쩔 수가 없었을 거고 빠른 판단 아래 결국 소심하게 뭐라 말은 하더군요. 그게 그런 건 아니고 여자긴 한데 그 여자는? 많이 다쳤어? 죽었어, 살았어? 참 소름 끼치는 이런 질문을 아주 무미건조하고 뚝뚝 던져대는 제 자신이란 다시 생각해도 참 낯설 정도예요. 몰랐는데 저도 어지간히 남편으로 인한 상처가 치명적이었나 봐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잔인한 질문들을 던져댈 수 있을 거라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저는 쭉 이어서 그냥 말해버렸어요.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건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름 붙여가며 다정스레 말하는 거 좀 역겨워서 말이야. 있잖아. 나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생각이 없어.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건이면 접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한테 대강 들었는데 양쪽 다리를 잃었다며? 그냥 그런가 하고 살아. 아니면 그 여자한테 간호를 받던지. 아, 혹시 둘 다 반병신 된 건 아니지? 나에게 이런 절대악 수준의 모진 말들이 있었다니. 말하면서도 살짝살짝 등 뒤로 소름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암만 생각해도 아픈 저에게 퍼부어댔던 남편의 악랄한 말들과 그와 상반될 정도로 아주 밝다 못해 눈이 부셔 멀어버릴 듯한 남편의 불륜 사진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버렸어요. 제 책임이 아니라고 아주 굳건하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저에게 보통 때의 남편이라면 아주 귀를 죽이다 못해 밟아서 없애버리겠다는 투로 더 치명적인 흉기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겠죠.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완전히 슈퍼 을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그런 말을 감히 읊을 수가 없었나 봐요. 아주 졸렬하고 간사하게도 제 예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소연아, 내가 다 말할게. 나도 힘들었어. 힘들어서 절대 나만 좋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막 이상한 사이도 아니고, 여하튼,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좀 얘기 좀 더 들어봐. 우리 얘기를 좀 더 하자, 어? 아니, 됐어. 무슨 얘기를 해? 몸 멀쩡한 거야? 아프다며. 뭘 그렇게 전화를 붙잡고 길게 늘어지냐고. 끊어. 남편은 아주 실성한 사람 마냥 전화기에 매달려서는 전화를 끊으려는 저에게 자기를 좀 봐달라고, 보러 와달라고, 버리지 말란 소리를 고장난 녹음기 마냥 쏟아내더군요. 걷다 대고 저는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사람 제일 비참할 때 사람답지 않게 굴던 게 누구였더라? 당신 아니었어? 지금 나랑 통화하는 당신 아니었냐고. 아니면 누군데? 누구냐고. 그러자 솔직히 곧 죽어도 그 말엔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하더군요. 그런 인간에게 저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지찰한 건 없다. 이혼이라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끊어버렸어요. 물론 그 뒤로 어머니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했다가 사정을 했다가 발발 기었다가 별 지저분한 꼴을 다 보이시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차단을 해버렸고 진즉 해버릴 걸 괜히 전화를 받아서 고약한 꼴을 봤다 싶었어요. 짐은 정리해서 엄마네에 와 있고 일단 할 일들이 많긴 하지만 뭐든 빨리 칼을 뽑아서 끝내버리고 싶더군요. 제 상태요? 저는 그럭저럭 일단 회복이란 단계 안에 있어요.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제 몸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긍정 이해의 생각은 그만두고 싶어요. 충분히 남편으로 인해서 시달렸고 나 혼자 건너기도 힘든 이 위태로운 징검다리를 저 인간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힘들고 괴로운데 저 인간으로 인해 돌아갈 다리마저 끊기고 싶지는 않아요. 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뭐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싶지 않지만 이혼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듯한 남편의 말로는 상간녀도 처참하게 다쳤다고 하더군요. 어느 정도 다쳤는지 몰라도 장님과 절음발이가 서로 의지하며 이 세상 잘 살아가 보라고 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조금도 그쪽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저 혼자 단돌이 잘 하면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